우리 정대현 이사님하고 이충희 의원하고 배성룡 자리가 모자라. 우리 세 명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근데 조금 저도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되게 바쁘신데 이게 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는 그동안 우리 이 자유보수 우파들이 그동안 너무 좀 자유세계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 만한 그 필요한 소양과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서라도 좀 우리가 좀 감양하기 위해서 XCMN 브레인스토밍 이게 이제 아주 브레인스토밍 한 주제를 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를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5월 이후에. 자,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김경민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호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르잖아요. 거의 모릅니다. 이분의 진면목을 알고 우리 앞으로의 이제 우리 애국 활동에 크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바쁘신데 이렇게 또 다 준비까지 해주셔서 이렇게 또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경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바쁜 사람은 계속 받아. 네, 지금부터 이제 듣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네, 제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이승만 학당 선배님들도 계신데 선배님들 앞에서 이승만 학당에서 배운 거를 한다는 것도 더 부끄러운데 일단은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승만 학당의 당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승만 학당 당문은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공화국이다. 우리는 자유통상과 영구평화의 세계를 지향한다. 우리는 거짓을 배격하며 명리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게 이승만 학당의 당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걸 정리를 하면서 이제 쭉 이승만 대통령의 삶에서 그 관통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요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언론과 교육.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미 다 아시는 거고요. 기독교도 이미 다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몇십 년 동안 국적 없이 떠도시면서 끊임없이 하셨던 일이 언론과의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온갖 언론과 인터뷰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인터뷰하고 그 지치지도 않고 몇십 년을 그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집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했던 거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끊임없이 교육에 힘쓰셨어요. 그래서 그리고도 또 느끼는 거는 뭐냐면 네, 또 느끼는 거는 이 교육에 힘쓰셨는데 그 교육을 그러니까 남녀 차별 없는 교육을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기록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준 게 미국보다 2, 3년 앞섰나 뒤졌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성들의 권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들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 걔네들이 말로 페미니스트라고 맘만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그거를 삶에서 정치로 우리나라에 그걸 실현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거 쭉 읽으면서 이게 지금 요 파란색으로 된 게 제가 느끼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삶에서 관통하는 거라고 느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태어나신 거는 75년도에 태어나셨고요. 호는 우남이라고 지으셨는데 그 성장하신 곳이 우수현이라고 그 남산 밑에 우수현에서 우수현 남쪽에서 자라셔서 우남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양녕대군의 16대 손이고 사실은 그 왕손이긴 하지만 이제
집안이 그러니까 양녕대군이다 보니까 집안 그쪽 후손이다 보니까 집안이 가난하셔가지고 그 조선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셨는데 그 과정에 이제 뭐 낙동서당에도 입학하고 도동서당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파란색에 써놓은 것처럼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이게 이제 과거제 폐지된 거는 갑오 경장 때 폐지됐는데 그 전에 과거를 몇 번 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과거가 워낙 매관매직이 심하다 보니까 과거에서 여러 번 떨어지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94년에 과거제가 폐지되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로 그걸 이제 거기에 이런 그 관료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실망을 했을 때 주변에 이제 친구가 배제학당에 들어가자. 배제학당에 들어간 이유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서재필 선생을 만나고 그 와중에 이제 협성에 결성해서 개화 구국 방향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96년에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혁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뭐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뭐 활동을 좀 조금씩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배제학당에 졸업을 하실 때 한국의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영어 연설을 했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고 물론 너무 공부를 잘해서 배제학당 계실 때도 계속 선교사들이 너 기독교로 이제 오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계속 선교를 받았는데 나는 배제학당에 영어 배우러 왔지 선교에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제학당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언론도 계속 관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간 신문인 협성의 해보 발간하고 이게 그 와중에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개최하면서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굉장히 하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연설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최초 일간지인 매일신문 발간하고 한글신문인 제국신문 참가하는 거 다양한 신문을 막 만드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고종황제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협상을 하면서 이제 고종황제가 헌의 6조를 하겠다 약속하면서 이제 좋은 국품에 임명을 됐는데 이게 이제 고종이 또 말을 바꾸고 가다 보니까 이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갈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그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런 혐의로 체포가 돼요. 이게 독립학교 사건이고 이때부터 이제 5년 7개월간의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5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이 시작되고 거기서 초창기에는 이제 한번 탈출했다가 체포가 돼요. 체포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사형수라는 말이 있고 종신형이라고 말이 있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두 개를 다 써놨어요. 일단 종신형은 확실하게 받으셨고요. 그래서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수감이 돼요. 한성 감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왜냐하면은 한성 감옥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거의 무슨 옛날에 그렇게 감옥에 이렇게 딱 목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들이 얘 좀 살려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형이 감형이 되면서 나중에는 조금 한성 감옥에서도 조금 이렇게 좋게 환경이 좋게 바뀌었는데 그 와중에 막 진짜 몸을 막 이렇게 할 때 읽을 책이 성경책밖에 없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계속 또 읽으면서 이때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여기 언론, 그다음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성 감옥에서 처음에는 뭐 몸도 무동질 정도로 그렇게 지내다가 성경책도 그냥 몰래 이렇게 볼 수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책도 넣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 부분에 옥중 도서실을 운영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온갖 책을 넣어주다 보니까 책이 그냥 거의 도서관 수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고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여기서 중동 전기 분말이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청일 전기를 이제 나중에 출간하고 이제 청일 전쟁의 교훈을 다루고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가명으로 그러니까 제소자니까 사실 신문에 글을 쓸 수 없는데 제국신문, 신학월보 이런 데다가 논설을 싣고 도서실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독립정신을 쓰시게 된 거예요.
그 독립정신의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정말 독립정신을 가지고 이게 진짜 한국의 독립이 아니고 참 목적은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독립적인 개인 이렇게 해서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배워 부국강동을 이룩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독립정신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감옥에 계실 때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이제 이 대한제국을 먹이로 해서 뭐 일본이 군하고 뭐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하고 그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은데 사실 이때 이제 뭐 고종은 러시아가 이긴다면서 이 고종과 이 민비가 이 무당들의 정계를 믿고 사실 굉장히 거의 무당들의 세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라서 이것도 보니까 비분관계하고 조정대가는 자기들 명리에만 바쁘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인천 앞바다 가서 전쟁 구경하고 막 이런 상황을 듣고 비분관계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독립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글을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쓰다 보니까 순 한글로 물론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어려운 한글이지만 옛날 한글이니까 그래도 당시에 순 한글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독립정신 결여가 기본 원인이고 대한인민의 마음속에 독립이라는 두 글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5개의 인간 종류가 있다고 쓰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식하고 양순한 대다수고 두 번째는 일본의 총복처럼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주색 잡기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 네 번째는 자칭 영웅이라 그래가지고 막 뭘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지나간 자리가 뱀이 지나간 자리 같은 사람들 그 나머지 5번째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지방에 이건 한국교회 핍박에 쓴 건데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제가 딴 데서 쓴 거를 지금 헷갈려가지고 저는 헷갈려서 다시 썼어요. 그 다른 책에서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책에서 보시면 국가는 나라고 사회라는 말 이런 용어가 일본에서 왔던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까지도 하셨다고 해요. 이 독립정신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실 출간은 1910년에 이제 박영만이 LA에서 독립정신을 출간을 했고 나중에 이제 몇 번 번역돼서 나왔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작년에 샀어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서재필 제자지만 실학의 마지막 계승자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승만 학당에서 실학 연구는 더 없는 허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뭐 인간의 본성은 자유, 독립, 나는 조물주에서 귀중하게 지음받은 존재, 문명 개화의 논리와 필연, 세계의 현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교화를 받아야 된다, 개종해야 된다. 이 만국의 정치사는 당시 청러일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들의 이 정치가 막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특사로 가면서 이제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미국에 가서 제가 특사를 해라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이제 존 헤이 국무장관한테 독립청을 하면서 이제 일본을 그때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사실은 세계를 돌면서 온갖 그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고 이제 여기서도 보면 또 인터뷰를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에 2학년 장학생인지 그거 약간 불보면서 제가 물음표 쳐놨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4년 만에 졸업 안 하시고 거의 2년 만에 졸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입학하실 때도 선교사들이 워낙 그 추천서를 잘 써줘가지고 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로가는 이제 입학을 했는데 대학생이 왔는데 외국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뭐 상원의원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행보가 일반 대학원 일반 그런 유학생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면담하고 한국 독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활동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 석사과정 입학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석사과정 입학해서 졸업도 뭐 금방 하셨는데 이때 이제 친일 이 당시에 미국이 일본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친일 교수들의 약간 핍박이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박사를 계속 안 하시고 프린스턴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학과 국제법을 공부하시고 지도 교수가 우드로 윌슨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총장님 만나게 되고 그 총장님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그 친분을 또 계속해서 이용을 하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리고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 해가지고서는 학위를 받았는데 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책으로 출간을 해요. 보통 학위 논문을 책으로 내지 않는데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걸 책으로 내고 이 책의 내용이 독립 이후에 미국이 중립국으로서의 통상의 자유를 국제적 권리로 성취한 역사를 추적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라도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적으로 하면서 통상을 자유롭게 하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 하는 식의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추적을 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상선은 양국 연합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통상을 하고 전쟁 당사국은 미국 상선을 보호해서 이 정선이 제가 단어를 책을 몰라서 사전 찾아봤더니 선박 업무 금지예요. 선박 업무 금지하지 못하게 하고 수색도 못하게 하고 압수도 못하게 하고 체포도 못하게 해서 얘네들 보호해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통상을 해서 부국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영국평화론을 개성해서 한 것이 미국 정신의 정통한 상태임을 보여줬는데 임마누엘 칸트 영국평화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런 거 잘 몰라서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영국평화론을 보면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해주셨죠. 이승만 학당에서 세계 각국이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세계 어디든지 자유로운 왕래 및 통상을 허용해야 되고 이를 감리할 국제기구가 생기면 전쟁을 마감할 영구평화의 시계를 누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에 국제기구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 유엔을. 근데 사실 유엔 창설을 또 뒤에 나중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유엔 창설은 사실은 좌파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국제기구 국제연맹 아닌가요? 연합이 아니고? 국제 어디에 써 있어요? 국제기구는 맞죠? 네, 국제연합이나 맞죠? 국제기구나 어쨌든 아니요, 연맹이 먼저고 그 연맹 연합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연맹이 먼저고 연합이 나중에. 국제 아마 연맹일 거예요. 연맹이 우드로 맞아요. 윌슨. 그렇죠. 네. 국제기구 연맹이 연맹이 맞을 거예요. 국제연맹이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45년 이후에 연합이죠. 예. 근데 그 이거는 이제 이게 국제연합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아니고 그런 그렇죠. 개념의 국제기구. 그거니까요. 그런 국제기구는 개념의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연맹으로 발전하는 거죠. 네, 연맹으로 맞습니다. 발전한 거죠. 근데 시작은 어쨌든 그 전이니까요. 네, 그 전이니까 네, 아직 네.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17 이름을 년에 나중에 네. 이제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유엔으로 만든 거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그 전 단계. 그 가중에 이제 이 와중에 이제 학위를 받으셨으니까 귀국을 했어요. 1910년에 5년 11개월 만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하시면서 이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기독교 여러 개 청년회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기독교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선교 활동을 하시고 다니시다가 이제 이 총독부의 배고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기독교에 탄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또 선교사들이 주선해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년 5개월 동안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통하는 게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호소하고 그거잖아요. 또 가서도 만남 기회만 있으면 한국 독립해달게 도와달라 우드로 윌슨 만나고 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승만 학당에서 이영훈 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의 그런 걸 받은 것처럼 활동하셨는데 왜 그런가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신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교사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이제 오피셜리 그게 가능한 선교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정착하고 이 백오인 사건 같은 때문에 탄압을 받았으니까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출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한인 기독학교 교장직을 맡고 이걸 한인 중앙학원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교육도 끊임없이 그 하와이에 계시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육시설을 만들고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핍박을 보시면 교회는 자유가 숨쉬는 유일한 곳인데 이거가 이 예수님은 가난하고 버려진 자를 위해 교회의 로마의 권세에 맞선 인류 최초의 혁명가이고 마틴 루터가 이를 깨달아 교회를 혁신하여 서양의 부강한 문화가 생겼는데 대한 독립은 이 앞서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린 이 아까 제가 뭐죠? 5명의 부류가 있는데 한 명은 우둔한 사람, 한 명은 뭐 주색잡기에 득한 사람 뭐 이런 일본의 총복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대한 독립은 총독부와 거리를 두면서 조용히 시골에서 이러한 정신을 후세에 교육하는 독지가에 의해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웅호걸의 인사는 이렇게 오히려 수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독립을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인들을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서도 우리나라를 독립을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국이 동양에서 이렇게 예수교 나라 그 당시에 이스만 대통령 예수교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나중에 그렇게 나서 한국이 예수교 나라가 되면 서양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를 하고 그럼 나중에 복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걸 할 때 그런 논리로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한인 여자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에서 여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여자 학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걸 남녀공학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뭐 중앙학원 만들고 그 와중에도 이제 기회만 있으면 한국 대표를 참석해서 또 얘기하고 우리나라 독립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서 이것도 이승만 학당 제가 강의 들은 건데 여기서도 이제 이 기독교 교육을 해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요 슬라이드 넣지 않았는데 요 시기에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이걸 어떻게 찍어? 그 한인 중앙학원을 만들었던 시기에 여기 마우스구나. 한인 중앙학원 요 시기에 1915년 요 시기에 아까 제가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독립정신을 만들어서 출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다가 박용만하고 충돌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나라 하와이에서 우리가 독립군을 만들어서 이런 막 그 전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하고서 해서 독립군을 막 훈련을 하고 미국에서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 미국에서 지내기엔 그게 위법이에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그 위법인 걸 계속 박용만은 주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용만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박용만은 떠나고 이제 이렇게 사실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외교로 끊임없이 사람들 설득하고 해야 되는 그 논리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박용만하고 서로 틀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계속되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고 파리 국제 평화회의를 소집하니까 또 파리까지 가세요. 파리까지 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하도록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장차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둘 것을 윌슨 대통령에 청원을 했어요. 근데 이 청원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제 이 신채호 등 54명이 이 급진파 독립운동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는 나라를 팔았다고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 그런 격서까지 만들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배포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매족이고 역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것이 성취되면 한반도는 중립적인 상업지역이 돼서 자유와 통상의 나라로 되고 이것이 모든 나라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독립이 되고 났을 때 실제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하에서 실제로 했었죠. 그래서 3년간 위임 통치 받았고 국제연합 결의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대로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파리 평화회의에서 이제 못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만 하고 결국은 그 여건이 안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사실 그때 하와이에서 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 하시면서 또 3.1운동 축제를 3.1운동 기념으로 행사를 크게 하세요. 그 사진도 있어요. 3.1운동 행사 엄청나게 크게 한 행사를. 그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러시아령의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무 및 외무총장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사실을 요새는 당장 알았을 텐데 이제 3월달에 했는데 이걸 4월달에 알게 돼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4월 5일날 알게 되는데 4월 7일날 국무경 자경으로 육비통신과가 또 회견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자기가 뭐가 됐으면 그거를 기회로 또 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독립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세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무총리 추대하니까 그것도 후에 알게 돼요. 근데 이것도 또 이용해가지고 또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와이에서 독립선언식 거행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집정관 총재로 이제 추대를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도 활용하세요. 본인은 뒤늦게 알아도 그걸 다 자기가 그 독립운동에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한공화국 활동본부 설치하고 대한공화국 대통령 이름으로 또 여기저기 또 편지 보내고 뭐 대통령 선언서 발산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발간하고 이런 활동을 끊임없이 자기가 뒤늦게 알아도 그거 자기 타이틀 새로 달고서 또 활동하시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여기서 또 보면 지지 호소 강연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45세가 됐을 때 이런 독립 승인안을 미의회에 상정케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물론 이게 부결이 되긴 합니다. 부결이 됐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어디서 들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상해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일본에 체포 현상금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유명한 일하잖아요. 중국인 시체 넣는 관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 관 속에 숨어 들어가지고선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을 수행하시려고 갑니다. 가셔서 초대 대통령을 하시는데 이 독립운동가들하고 이 노선 갈등이 돼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은 계속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독립군이 제일 많았던 시기가 1000명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독립군들이 제일 많았던 시기에 1000명이 안 되는 그 독립군으로 그 몇백 명, 700명인가 그 수준으로 700명인가 그렇게 되는 거 독립군을 하겠다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교나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힘드니까 이제 어디서 워싱턴에서 군축회의 소식을 듣고 그냥 외교상 긴급과 재정상 절박 때문에 떠난다 하는 교벌 교서를 발표하고 그냥 떠나세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가셔가지고 한국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또 하와이에 가셔가지고 하와이에서 이제 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면서 이때 이제 야구시학과 공연을 해가지고 또 모금을 해서 오세요.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또 독립자금으로 쓰시고 그래서 이게 이승만 학당에서 가르친 걸로는 이 돈을 뭐 1달러, 2달러 누가 줘도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해 놓으셨다고 해요. 1달러를 쓰고 얼마를 쓰고 받은 걸 굉장히 정말 꼼꼼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쓰시지 않고 엄청나게 정말 궁핍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시면서 독립운동 하셨는데 이 와중에 이제 사실은 1917년에 소련의 그 소비에트가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공산혁명을 보고 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이제 논문을 하나 내세요.
그래서 사실 왜냐면 이 당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 때 그 대통령일 때 엄청나게 그걸 겪었던 게 독립운동가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전쟁해야 된다 폭력적인 것도 안 맞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을 경계하는 글을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가들의 양반 노릇을 막고 노동과 평등 세력을 이루자 하는 데는 찬성하시지만 자본을 폐기하자는 주장은 안 된다. 자본가들의 경쟁이 없으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혜가 막혀 물질적 개명이 중지될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밝히는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끊임없이 글을 쓰시고 인터뷰하시고 이런 여기저기 편지 보내시고 하는 걸 지치지도 않고 하십니다. 벌써 48세가 되셨어요. 물론 이제 그 미국 가기 전에 그 감옥소도 한성 감옥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 번 하셨던 걸로 나오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결혼은 끝났고 이제 계속 혼자 몇십 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이제 지내시는데 이제 이 상해 임시정부 오랫동안 비웠다고 임시 대통령을 면직을 시켜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위원회도 폐지하라고 했지만 계속 활동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태평양 잡지로 다시 뭐 발간도 하시고 그 국제연맹의 한국 독립을 탄원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임시 대통령직을 면직한 게 25년이고 다시 한국 임시정부에서 국제연맹이 한국 독립을 찬원할 정권 대사로 임명을 하는 게 7년 후예요. 그러니까는 그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활동하셨지만 어쨌든 다시 면직해놓고 또 이걸 시키는데 또 그걸 하세요. 이게 사실은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게 없으세요. 자기가 내가 독립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면직시켜도 하시고 또 면직시켰다 또 하라 그래 또 하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통하는 그거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정권 대사를 임명하니까 제네바에 가시는 거예요. 제네바에 가셔서 이제 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제네바에 가시면서 이제 또 온갖 그 신문에 다 인터뷰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여기저기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르날 드 제네바에서 인터뷰를 하고 뭐 여기저기 방송 연설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 제네바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호 목사님의 강연에서 제가 들은 건데 그 식사를 하시는 그 호텔에서 자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어머니가 식사하는데 동석을 하게 됐어요. 동석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돈이 없으시니까 그 독일식 그런 약간 세트 메뉴? 세트 메뉴 아니고 어쨌든 빵하고 간단한 것만 굉장히 샌드위치, 뭐 그런 거랑 근데 이 이 피클 햄버거. 같은 거 독일식 피클 같은 거 양배추 절임. 네네네 양배추 절임이랑 뭐 아. 소세지랑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드는 걸 보고 프란체스카 그 엄마 모녀가 좀 특이하게 생각했대요. 더구나 동양에서 온 근데 굉장히